안녕하세요, 올렉사입니다. 자, 드디어 미국의 이 물가 상승세가 꺾였죠. 어제 C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올랐는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9.1% 최고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10월 CPI 지수는 나름 의미 있는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8%대 아래로 떨어졌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7.9%보다도 0.2%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모두가 한마음으로 걱정하고 떨어지기를 바랬던 이 미국의 CPI 지수였는데요. 자,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낮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S&P 500 지수는 5.54% 급등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7.35% 폭등을 하면서 지난 2020년 3월 이후로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정말 묵은 채증이 내려갈 만큼 시원한 상승이었고요. 시장은 이 CPI 지수의 하락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피봇을 의식한 주가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금리 인상에 따른 이 매수자들의 망설임을 한 방에 날려주면서 급등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CPI 지수 발표 이후에 12월 연준이 얼만큼의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0.75%포인트, 즉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확률이 43.2%에서 19.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면에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56.8%에서 80.6%까지 치솟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 CPI 지수 발표로 연준의 피봇이 확 실시된다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바뀐 수치인데요. 사실 0.75%포인트 이 자이언트 스텝을 4회 연속으로 단행을 한 건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강도 금리 인상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는 짓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 물가 상승세가 확실히 꺾였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연준도 금리 인상책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0.5%포인트 빅스텝도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긴 한데요. 자, 이 주가라는 것이 그전과 비교 혹은 예상치보다 어떠한지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선반영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한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투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내리막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로 수량을 늘리고 이 평균 매수 단가는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만이 개인들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CPI 지수 결과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가 약해질 거라는 분석은 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2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는 6% 이상 떨어지면서 4.3285까지 하락을 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3.822%를 기록했는데 전일 대비 7.73%포인트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강도가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미국의 채권금리가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2년물과 10년물의 이 금리 역전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가 상승세가 꺾이고 치솟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일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마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우량주나 ETF에 대한 투자가 좋아 보이고요. 중장기 투자라면 더욱더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2차전지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중국 시장을 제외한 이 글로벌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량 순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1위 자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30.1%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4위와 5위인 SK온과 삼성 SDI 역시 14.6%와 11.3%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성장을 보이고 있죠. 각각 95.8%와 64.8%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1위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작년에는 35.7%로 1위 자리였는데 올해는 30.1%로
5.6% 하락을 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1위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2위를 차지한 이 중국의 CATL인데요. 중국 시장을 제외한 이 글로벌 점유율에서 그동안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2위는 일본의 파나소닉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그 2위 자리를 뺏은 거죠. CATL이 18.92%로 18.9% 점유율을 기록한 일본의 파나소닉을 근소한 차이로 제친 겁니다. 자,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로 글로벌 시장 1위를 차지해왔던 CATL인데요. 그런 중국 지역을 제외하고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2위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올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양은 약 145GWh로 전년 동기 대비 40.4%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 증가분에서 중국의 CATL이 어느 정도 이 점유율을 높인 것 같은데, 특히 테슬라의 모델 3에서 중국산이지만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에 수출한 물량이 크게 증가를 했고, 이 벤츠의 EQS와 BMW의 iX3, 미니 쿠퍼 등의 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2배가 넘는 성장을 보였고요. 정말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미래 성장성은 커지만 가는데 주가는 여전히 깊은 조정 중이죠. 바로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 봉쇄 정책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를 맞아서 코로나 방역 완화 정책이 이슈가 되면서 잠깐 이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여전한 봉쇄 조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유입 및 내부 재확산 이 방지 전략과 동태적 이 제로 코로나 방침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과 이 경제 발전의 균형을 잘 유지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방역 완화에 대한 희망도 엿볼 수가 있었죠. 자, 중국은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이 완화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 주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자, 중국의 지정학적인 이 리스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자국의 경제 성장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배터리 시장만큼은 중국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요. 자, 50% 이상의 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뒤를 쫓고 있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시장에 대한 투자만큼은 한국과 이 중국 시장을 계속 설명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이 성장성은 믿지만 중국 정부의 리스크를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중국이라는 이 나라의 또 다른 특성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치고 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좋지만 해결이 된다면 또 한번 급등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IRA 법을 통해서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 성장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핵심 광물들에 대한 이 소재 공급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 리스크로 배제해버리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광물의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그 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거, 제련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련 부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시간에 중국 비중을 낮추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IRA 법으로 인해서 이 중국을 제외한 원자재에 대한 공급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70에서 80%가 넘는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단숨에 낮추기는 어려워 보이죠. 물론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중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이 높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도 있듯이 이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도 높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 무모한 하이 리스크가 아닌 눈에 보이는 성장성과 실적 그리고 개선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라는 건 어떤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당할 수 있는 돈,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계획한다면 타이거, 이 차이나 전기차와 같은 중국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